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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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석 지나고 이제 처음 이제 10월 방송이 나가요. 아, 벌써 10월입니다. 네, 12일. 올해 다 갔네요. 예, 이번 자리도 어김없이 예, 결혼 10주년 가족 여행을 함께 다녀오신 우리 공학 박사 팀장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서유정 박사님의 소셜피드 뉴스. 고고고. 고고고. 네, 오늘은 좀 짧은 걸로. 네. 자꾸 시간 압박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영유아한테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뭔가요? 영유아. 네. 캐리 언니? 네, 캐리 언니. 캐리 언니가 이제 TV로 온다고 합니다. TV 어디로요? 어디로요? KT의 올레 TV 라이브 10에. 원래 TV 돈 많이 쓰네. 누가 보지? 네. 자, 캐리 언니가 이번에는 TV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온라인 강자였는데 TV 시장까지 잡아보겠다고 네.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TV 콘텐츠에 풀 때 올레에서 약간의 기법을 썼는데 올레 TV에서 유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튜브보다 3주 빨리 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에 뺏기고 있는 어린이 시장을 왜냐면은 IPTV 입장에서 VOD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은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에 대한 가늠이 정말 안 되도록 함으로써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 3주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름의 독자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지금 뭐 프로그램 같은 게 몇 가지에는 유튜브에서는 풀지 않는 것들 단독 콘텐츠를 푼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3주 동안에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내부 필터링해서 막아주는 거야 유튜브에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다른 사람이 그냥 바로 그쵸,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필터링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필터링이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또 요새 그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작권이 있는 영상인데 한쪽 면에는 맞아요. 영상이고 맞아요. 나머지 이미지 처리하면 또 안 걸리잖아요. 네, 안 그쵸? 걸리고. 네. 그리고 또 좀만 약간 편집을 약간 하면은 또 안 걸리는 또 안 기법이 걸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3주가 의미가 있나. 왜 우리 돈 못 벌고 있지? 네, 다음 소식은 페이스북이 데이터 소비를 아껴주는 동영상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죠. 이용자들의 동영상 소비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시청의 사실 최대 장벽이 데이터 비용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통한 캐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사실 인스턴트 비디오라는 새로운 기능인데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동안 페이스북 이용자의 휴대폰 캐시에 동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용자가 해킹 수준 아니야? 동영상 시청을 원하는 때를 대비해서 임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용자 데이터를 얻는 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런 정도로 데이터를 이렇게 이용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제 이면이 있죠. 하나는 이용자 데이터를 무료로 마구 모으고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든 페이스북에 이제 머물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장치인 거지. 예, 이용자를 위한 사실 장치라기 보기는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볼모로. 네, 콘텐츠 볼모로 계속 그렇죠. 메이크 온 하고 있는 거지. 네. 얼쿠. 그 와중에 저는 계속 메이콘 제품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어쩌시죠? 제가 볼 때 구매하실 것 같아요 오늘. 19만 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네. 좀 마케팅 쪽 얘긴데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불사한다. 불사한다 그러죠. 네. 불사른다. 불사지른다. 네, 유통업계가 지금 합종 연행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합종 연행 바람이 롯데백화점과 CJ. CJ 기업의 그룹의 이제 다양한 상품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11번가와 그다음에 AK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11번가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쿠팡과 이마트가 손을 잡아서
있어서 이마트 자체 브랜드는 피코크라는 것을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G마켓과 홈플러스가 손을 잡아서 홈플러스 매장 상품 및 전단 특가 상품 판매를 G마켓에서 하는 거. 와, 이런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특정 브랜드의 어떤 충성도가 있는 고객들은 사실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싸고 내가 좋아하고 그쵸. 그냥 이런 것들을 사기 그쵸. 때문에 브랜드가 이제 얘가 의미가 어디서 없죠. 판매하는지 얘가 어느 제품인지를 사실 크게 문제 없어요. 구애 안 받을 때가 특히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롯데백화점이랑 CJ에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제 중국에서 롯데마트가 철수를 하잖아요. 이미 슬픕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롯데마트 남은 거를 이제 그 말레이시아 쪽 태국 쪽 회사가 이제 인수를 준비 중인데 그런 거 진짜 지금은 다 만들어 온 거를. 그 중국 시장에서 그 판매 매각되는 게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마트도 이제 철수 준비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약간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최근에도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으로 다시 우회 전략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얘기가 해외 나왔잖아요.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 반토막 나섰어가지고 네. 그런 이슈가 있는데 모든 기업들 분발하시고요. 같이 협력사 분들도 혼내마. 예, 협력사 분들도 기운을 잃지 마시고 특히 이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 계신 노동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련지 위로인지. 거의 뭐 네. 문통이야? 그러면 오늘 이제 12회 마지막 네. 우리 공합박산 겸 이제 팀장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회 이제 예고해 드렸다시피 이번 회는 그 메이크온의 커뮤니케이션 툴 개발 과정 및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콘이 사실은 이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도 되게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되게 험난했을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험난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아시다시피 한국 소비자들이 엄청 네. 까칠하시잖아요. 아, 엄청나죠. 네, 그래서 도대체 뭘 개발을 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갈 계획인 거지? 라고 되게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네. 되게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샌프란시스코나 뭐 그런 동네 쪽의 분들처럼 이렇게 네. 어이구 우쭈쭈 해주시는 그런 소비자들이 없는 시장이에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뭘 설명을 하는 것도 어렵고 네. 어차피 뭘 해도 광고 아니야. 막 5초 이상 뭐 안 보시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야 라고 단칼에 5초 만에 자르시고 네. 맞아요. 그러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심지어 저희 거는 사용감을 이렇게 상상을 하기 되게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맞아요. 이거를 뭐에 쓰는 물건인지 물건이고. 또 모르고 이게 딱 켜졌을 때 어떤 느낌으로 얼굴 위에서 동작을 하는지를 상상을 맞아요. 하시는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소비자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기존의 아모레퍼시픽의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을 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신사업이고 디지털 시장이 막 커지고 있던 무렵에 런칭을 했던지라 오프라인 매장처럼 고정비 많이 들어가는 데서 테스트를 하기에는 신사업은 너무 리스크한 거 아니냐라는 근데 원래 그 직영점과 이제 그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방판 채널 방판 예, 그런 걸 아주머니들 통해서도 네트워크 있잖아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였는데 내부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오프라인 접점으로 확산을 하기 전에 디지털에서 먼저 검증을 하자였어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메이크온을 디지털 디비전에서 런칭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예상과는 달리 디지털 시장이 2014년에는 지금 같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인식도 지금 같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죠. 왜냐하면 매장도 없어. 체험도 안 돼. 사용감도 상상이 안 돼. 근데 사진으로 봐서만 접할 수 있는데 사진으로 봐선 모르겠어. 그래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TPO별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라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브랜드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 라이프 뷰티 팁이라고 그래서 일상에서 메이크온 디바이스가 필요한 순간들을 찝어서 포착을 해서 14가지 정도의 컨텐츠들을 만들었었죠.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럴 때 네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건 이런 원인 때문이니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세요라는 걸 했는데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지를 않았어요. 우선 만들어도 보지 모델은 않았고. 그냥 평범한 모델을 쓰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신생의 신생 브랜드가 빅모델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 스텝 비용도 저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요. 그 컨텐츠를 그 디스트리뷰션을 할 만한 매체를 찾는 데 필요한 돈도 신생 브랜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의 모델과 영상을 찍고 그리고 매체들이 만드는 그 스낵 영상들에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의 체험들을 같은 거를 통해서 디지털에서 경험을 확산을 시키고 뷰티 클래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뷰티 클래스는 오프라인 행사였는데 저희가 또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만 활동을 했거든요.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전국 확산이라니 어림도 없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아파트 커뮤니티들의 뷰티 클래스를 열어서 30, 40대 고객들 중심으로 체험을 시키고 거기에서 릴레이 체험단 같은 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주 사용하고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 2주라는 체험 기간도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돌려줬을 때 왠지 모를 허전함과 또 체험단이가 열심히 그렇게 써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왠지 모를 허전함에 제품을 다시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3년 동안 꾸준히 뷰티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세요? 그리고 지금 SNS 채널은 인스타그램 하나만 파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나만 파고요. 찾아봐야겠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메이크온 하면 굉장히 많은 뷰티 클래스 행사 사진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인스타그램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한 3년 전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때는 네이버의 지역 맘 커뮤니티 중심으로 뭐 잠실, 송파, 뭐 분당, 판교 그리고 서초, 반포 뭐 그런 식으로 지역 내 아파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단 활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확산을 시키고 작년부터는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를 하면서 백화점 매장 주변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술을 비주얼화하는 부분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킨라이트 런칭할 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다들 학교 다닐 때는 배우셨는데 모르시는 게 파장에 따라 에너지 레벨이 다르고 파장에 따라 에너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에 침투하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색깔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각화시키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걸로 이 라이트 테라피가 피부 속에 이런 레벨로 침투를 하고 그래서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 마그네타이트를 출시할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페로플루이드라는 그 자석유체 기술이 테크인사이더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핫한 부분이었어요.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불끈불끈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영상을 활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자력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죠. 그런 식으로 기술을 되게 쉽게 시각화시켜서 전달을 하는 그런 툴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영상 다 자체 제작을 하시는 그 거네요. 기술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해도 그 맡아서 이걸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라는 데가 국내에서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서 실험실에서 찍은 스냅 영상 같은 걸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제품 특징이나 TPO 같은 걸 보여줄 때는 잡지사들이랑 작업을 했고요. 잡지사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체들에서 디지털 팀을 조그맣게 꾸려가지고 지금은 엄청 커다래졌지만 그때는 다 그때 일을 막 시작을 하는 그런 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온은 그 새로 생기는 작은 팀들만 붙잡는 브랜드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메이크온이 새로운 걸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거는 다 재밌는 게 많으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매체한테는 그런 평을 듣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 지금 인스타그램 채널 컨텐츠를 다 봤는데 네. 그 뭐죠? 인스타그램 내에서 뉴스피드에서 트렌드라고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앵글들이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시간과 그 여건이 열심히 안 공들여서 돼서. 준비한 만큼의 그러네요, 진짜. 예, 지금 그런 쫙 느낌들이 보니까. 다 있네요. 다 고퀄이야. 예, 그러니까요. 예. B급은 하나도 없어. 예, 실은 저희 그 BM 중에서 네. 디자인을 전공한 BM이 있는데요. 그녀가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 예, 좀 되게 고퀄로 보이지만 네. 그 저희 인근 시그니처 인근의 방산시장에서 수배한 네. 방산시장과 다이소에서 수배한 네, 모든 소품을 활용을 해서 능력자시네. 진짜. 네 있어빌리티를 최선으로 그쵸. 네. 이제 네. 컨텐츠를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 상상이 오죠. 가시죠. 근데 본인 업무도 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 자체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까지 하려면 정말 열정이 있지 않나. 네. 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열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열정 폐기가 나가지 않도록 지금 좋은 그- 평가를 늘 네. 받도록 해야 하는 거는 팀장님 제 몫이고요.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끌어다가 예.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지만 예, 굉장히 디프레스 되지 않도록 네.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칭찬과 있게 뭐 이런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신생 조직은 네. 리더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팀원들을 리텐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회사는 절대 평가로 네. 네. 가잖아요. 네. 언제나 매출과 네. 이익을 가장 많이 낸 조직이 예뻐 보이기 마련이에요. 위에서 맞아요. 보기에는. 그리고 현재 세팅된 평가 네. 구조상 근데 열정을 넣어서 한다는 건 더 본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네. 그런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가 너의 그런 노력을 네. 인정하고 있고 보고 있고 지금은 많은 것을 못 해주지만 네. 앞으로 해줄 꼭 거야. 해줄 거야라는 아. 비전을 주는 건 되게 이 그 뭐죠 제품을 보다가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그 플래티넘 마사저? 네. 예, 그거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희가 클렌징 인핸서를 만들 때는 엔진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 브러쉬를 움직이는 엔진을 공들여 만들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옆에 헤드를 바꿔 끼우면 이 진동력을 움직임을 좀 다르게 해서 그 마사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사저를 그 형상을 개발을 해서 처음에는 그 소재를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얼굴에 닿는 건데 더 좋은 소재를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의 또 도금 기술이나 그 소재 코팅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스마트폰과 함께 천천히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런칭을 할 때는 플라스틱 소재밖에 쓸 수가 없어서 그 의료용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거를 한 번 더 입히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검증받고. 네. 했는데 두 번째 그때쯤 되니까 막 아이폰에 로즈골드도 나오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스티커, 뭐지 갤럭시도 막 메탈을 뭘 한다고 네. 그러고 그러면서 소재 기술이 딱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플래티넘 코팅을 회출물에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24K 코팅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24K? 네, 골드 24K 는. 코팅한 마사저는 면세 전용으로 이렇게 면세점에서 가격이 사야 장난 되겠네요. 아니겠다 24K는. 네. 이게 순금으로 만든 건 아니라 코팅을 하고 코팅 한 번 더 한 번 더.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면세점에서 사야 되겠네.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저희가 단종된 코드가 몇 개 있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네. 이쪽 뷰티 쪽이. 굉장히 저희도 다이나믹한 상황이 많았던 게 조립을 하는 라인 하던 업체가 개성공단으로 이전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개성공단으로 금형이나 자산을 넘기는 건 좀 리스크한데요. 그러고 그쪽에서 공급을 끊고 거래처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네,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듀폰에서 브러쉬를 수배를 해다 쓴다고 했잖아요. 네. 듀폰이랑 또 다른 공장이 또 그 합병을 하면서 생산이 6개월 정도 중단이 된 거예요. 필라멘트 생산이. 그래서 그동안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그 단도리를 다른-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저희 그 안에 엔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터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많이 사용을 하던 모터였는데 이게 SSD로 넘어가면서 또 그 공급이 끊어지기도 그쵸.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넥스트 버전은 이 모터를 쓰지 않고. 않는 방식으로 지금 또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부품 어떤 회사보다 산업들 아, 네, 촉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하면서 배웠죠. 예. 그냥 같은- 이런 건 줄 몰랐죠. 예, 같은 할 때는. 건물에 화장품만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네. 기술과 화장품을 여러 가지들을 네. 한꺼번에 고민해야 되는. 네, 이 부품 산업이 어디로 갈 건지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시장 이해도가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같은 생각을 예. 하시는 그래서 것 같아요. 저희의 소망은 네. 어서 네. 세계 18개밖에 없다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19번째 유니콘으로 인정받아보자. 그거였죠. 기지나 뭐 네. 이런 아이들처럼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 네. 거듭나서 건강한 건강. 실은 뷰티 네. 쪽으로 저희가 상품 포트폴리오나 기획력이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거나 아직은 저희가 국내 영업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수준이 절대 우리보다 높지 않다. 우리가 넥스트의 상품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들까지 걔네들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겠다. 뭐 이 정도의 자신감은 이제 한 3, 4년 하니까 생기더라고요. 네. 몇 가지 한 가지 질문 이렇게 되면 네. 그 MC 분들 중에서 이제 네. 궁금한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개씩만 받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예. 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일이긴 한데 그거 있잖아요. 타겟 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설득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쪽 뷰티 쪽의 주 고객은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결국에는 뷰티 쪽에서는 주요한 소비자이면서 이해관계자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메이크온이 진행이 되면서 여성 고객들한테 이 메이크온 테크 이 제품들로 받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나 네. 그런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약간 어려우셨던 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제일 어려웠던 건 네. 분들이 생각보다 기기를 굉장히 잘 다루시거든요. 네. 스마트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분들보다 앱을 훨씬 더 잘 쓰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드웨어 친숙도가 굉장히 높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본인은 기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아요. 나는 손만 닿으면 뭐 망가져요? 다 고장나. 네. 근데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일 넘어가기 힘든 허들이 그 나는 기계치야 예. 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써보니까 그것들이. 별거 아니네. 충전 완전 쉬운데 이거 내가 왜 어렵다고 생각을 네. 했지?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본인이 기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제일 큰 허들이었어요. 고객을 되게 설득하는데 의외다. 제품의 품질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 그리고 기술적인 설명 이런 거 되게 쉽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데 딱 나는 기계치야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생활 가전 그쵸. 남편분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키는 거 아는 남자들 없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그 전자제품에 대한 친숙도, 스펙 읽는 거 뭐 이런 거 다 너무 잘하시는데 난 기계치야. 이게 되게 큰 2차적인 1차 배려. 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의외의 페미니스트가 돼가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수학치 아니고 기계치 아니고 여자들도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원래 이제 사회적이나 인류학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논리적이고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최초의 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그쵸. 여자분이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한 분도 여자분이셨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되게 잘하시는데 나는 안 못해가 된다. 근데 굉장히 잘 쓰세요.
저희 지금까지 2만 대 넘게 판 스킨라이트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난 게 지금 10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클렌징 인핸서 내던 시기에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그 전에 냈던 모델이 T핀 24핀 충전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앞뒤 구분 못 해가지고 충전기 포트를 고장 내시셔서 AS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클렌징 인핸서 낼 때는 무선 충전을 했어요. 그냥 올려놓으면 충전 알아서 돼요. 하게. 근데 아이폰보다 빠르셨네요. 네, 아이폰보다 빨랐고 저희는 다음에 갤럭시가 무선 충전을 도입을 했죠. 네, 저희 빨리 움직였는데 급한 사람이 오늘 우물을 파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포트 때문에 고장이 나는 그쵸. 걸 네, 너무 맞아요. 많이 경험을 해서 더 이상 구멍을 파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 다음에 스킨라이트는 우리가 표준 충전 안드로이드를 썼어요. 그쪽에서 고장이 나는 일이 거의 한 없고. 건도 안 생겼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들 쓰시니까 폰 충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 디바이스 충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팟캐스트 참여하셨던 소감. 네, 소감 듣고 짧게. 이제 끝낼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는 처음 방송을 해서 잘 알아듣게 잘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드리는 설명해주셨어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메이크온에서 새로운 상품들 많이 만들어낼 예정이고 저희가 그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는 큰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10회, 11회, 12회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온 이야기를 이상 마치고요. 13회 때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